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퇴근 후 소주를 마시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장면이 등장하곤 하죠. 영화나 드라마 할 것 없이 나오다 보니 이제 소주는 대표적인 한류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인데요. 이에 최근에는 한국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희석식 소주를 마시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주류가 엄격히 금지된 나라에서까지 목숨 걸고 소주를 마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21년 한 인도네시아인의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에 현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 영상을 보면 컵에 야쿠르트를 따르고 여기에 소주를 부어 소주 칵테일을 완성해 마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리에 있는 다른 젊은 여성들은 히잡까지 쓴 채로 소주 칵테일을 마시며 즐거워했죠. 문제는 이 남성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구수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나라로도 유명하죠. 이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숫자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데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슬람권에서 음주와 술을 생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무슬림은 절대로 음주를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버젓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SNS에 업로드했으니 이는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고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남성은 영상 속 소주가 일반 주류가 아닌 할랄 소주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할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은 하람, 반대로 허용하는 행동은 할랄이라고 칭하는데요. 식품에도 하람과 할랄이 나뉘는데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1도 들어있지 않은 식품이 할랄 식품, 하람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영상 속에 등장한 소주가 무슬림을 위해 만들어진 무알코올 소주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현지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과보다 목적이 중요한 것, 무알콜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흉내낸 것은 명백한 죄, 말세다, 신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여론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무알콜 소주에 그치지 않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소주를 마시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종합지 라이프스타일 아시아의 한 기자는 팬데믹 기간 내내 OTT를 틀면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드라마나 토크쇼에 여러 차례 나왔다며 이 장면을 동남아시아 젊은 소비자들이 따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최근 2, 3년 사이 소주를 팔지 않던 곳에서도 소주를 팔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흐름으로 인해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는 한국식 포장마차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한국 음악을 들으며 소주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주 칵테일 바의 인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사진에 보다시피 칵테일 잔 옆에 소주가 놓여있는 모습에서 일반적인 칵테일 베이스가 아닌 소주를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류에 대한 수입 관세가 매우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주 한 병당 가격이 하나로 17,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여기에는 한류 열풍도 있지만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알코올 도수가 낮아 젊은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2020년 소주 수출액 실적은 2018년 대비 55% 성장하는 등 연평균 45%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슬림 국가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의 판매를 이뤄냈는데요. 이런 열풍이 종교적인 율법도 무시하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따라하려는 심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현지인들을 위해 위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한 할랄 소주의 등장까지 촉발시킨 건데요. 한류 열풍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조금 의아함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랑이 유별난 인도네시아인들임을 떠올려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한 미국 샌드위치 가맹점 서브웨이가 2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도 K드라마 간접 광고 효과 덕분이었을 정도였죠. 실제로 K드라마를 따라 한국을 경험하는 걸 즐기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나라 곳곳에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한국 마을을 조성해 즐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현지인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 체험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소주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지는 광경이죠. 그런데 해외에서 소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희석식 소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대중문화에 심심찮게 등장하다 보니 대표적인 한류 음식 중 하나로 꼽히지만 궁금증에 마셔본 사람들이 냄새가 역하다, 화학원료 맛이 난다 같은 혹평을 쏟아내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근래 몇 년 전 세계에서 소주를 찾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에게 소주의 매력을 물으면 많은 이들이 음식과의 조합을 꼽곤 하는데요.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 바비큐부터 순두부찌개, 돼지곰탕 등등 한식당이 유행하면서 이런 음식에 꼭 맞는 소주를 찾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소주의 인기는 미국에서 급상승 중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외국인들이 소주를 마시고 리액션을 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소주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수가 낮은 줄 알았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다 같은 호평들도 적지 않죠. 그 결과 실제로 소주 판매량은 최근 3년간 미국 시장에서 평균 15%씩 성장했습니다. 미국 내 소주의 인기를 집중 조명한 외신 기사도 있는데요. 미국 잡지 드링크 매거진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한국 소주는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수백만 명 이상 더 팔린다면서 한국 소주는 한국이 가진 최고의 비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쁜 자리나 슬픈 자리 등 어느 자리에서도 소주는 빠지지 않는 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그리고 소주의 인기는 비단 인도네시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2.3% 성장한 271억 4,059만 원에 달했죠.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진로는 현재 세계 80여 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1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액은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운영하는 롯데 칠성음료의 소주 수출액도 2023년 상반기 33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는데요. 현재는 수출을 늘려 37개 국가의 유통 경로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약 57%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과일 소주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무렵 잠깐 유행하고 시들해졌지만 해외 국가들에선 최근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일 소주는 3년 동안 계속 수출이 증가해 2022년에는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무서운 기세로 일반 소주의 수출액을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이죠. 일례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전루퉁이라고 하는 소주 레시피가 큰 화제인데요. 전루는 진로의 중국 발음으로 해당 레시피는 한국 소주와 수박, 딸기, 사과 등 각종 과일을 섞어 펀치 스타일로 만든 일종의 칵테일로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중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 전루퉁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중국 내 과일 소주 판매량은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103% 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과일 소주는 인기 만점인데요. 현지에도 전통주가 있지만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해 마시기에 부담스러운 반면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과 도수가 적정하고 다양한 과일 맛으로 출시돼 베트남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에 1억 달러를 들여 첫 해외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최근 높아지고 있는 소주의 인기를 보니 다시금 체감되는 부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태껏 해외 진출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소주가 해외에선 판매량이 쑥쑥 늘어나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 실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희석식 소주 수출이 내수 물량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소주의 인기가 쭉 지속되어 수출이 내수를 추월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소주를 필두로 전통주나 막걸리 등 우리 술의 세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